여러분 썸네일 보고 세수 하나 바꾼다고 저렇게 돼 하셨죠? 제가 예전에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너무 아픈 나머지 한 달 내내 스킨케어도 끊고 물세안만 한 적이 있거든요. 다들 피부 장벽 무너졌을 땐 물세안이 무조건 정답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거 반쪽짜리 정답이더라고요. 따가운 건 확실히 가라앉았는데 피지가 안 지워져서 턱이랑 코에 블랙헤드가 까맣게 차오르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블랙헤드 싹 비우면서 장벽까지 살리는 진짜 세안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잠깐, 세안법은 오늘 영상으로 바꾸면 되는데 씻고 나서 뭘 발라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장벽 회복 스킨케어 영상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자, 그럼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물세안만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자극이 없는 건 좋은데 모공 속은 점점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거였죠. 이건 피부 과학적인 원리로 따져보면 진짜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 물이랑 기름은 절대 안 섞이잖아요. 우리 모공에서 매일 뿜어져 나오는 끈적끈적한 피지는 그 자체로 기름 노폐물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아무리 끼얹어도 이 피지 덩어리랑 얼굴에 들러붙은 미세먼지들이 제대로 떨어져 나갈 리가 없겠죠. 결국 물과 기름을 부드럽게 섞어서 때를 떼어내주는 계면활성제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집에 굴러다니는 일반 폼클렌저, 씻고 나면 얼굴이 뽀득뽀득해지는 그 세안제를 다시 쓰자니 진짜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뽀득거림이 제 연약한 피부를 또 어떻게 박살낼지 뻔히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확실한 논문 근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 등재된 피부과학 논문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비누 베이스나 강력한 황산염 계면활성제 등은 정말 무서운 놈들이에요. 얘네들은 피부 겉에 묻은 때만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필수 지질,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천연 보습인자까지 아주 무자비하게 싹 다 녹여서 하수구로 흘려보냅니다. 결국 뽀득뽀득하게 씻는다는 건 내 피부를 지켜주는 1차 방어선 시멘트를 다 때려 부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찢어질 듯이 당기고 홍조가 생기는 거예요. 지붕이 다 날아갔는데 그 위에다 수십만 원짜리 명품 에센스 발라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증발해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시커먼 블랙헤드랑 피지는 부드럽게 싹 지워주면서 간신히 살려놓은 내 피부 장벽은 건드리지 않는 완벽한 대안을 어떻게든 찾아내야만 했어요. 마침 그때 저희 집 8개월 된 아기 바디워시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깨달음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잠깐만, 진짜 좋은 성분으로 피부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만든 클렌저라면 화장품 회사들이 마케팅하려고 나누는 성인 여드름용, 민감성용, 유아용 이런 구분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성인이고 갓난아기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쓸 수 있어야 진짜 근본 있는 제품 아닌가? 그날부터 제 특유의 그 지독하고 깐깐한 성격이 또 발동을 한 거죠. 시중에 나와 있는 민감성 유아용 세안제들 뒷면 전성분표를 말 그대로 수십 개씩 미친 듯이 다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 영상 꼼꼼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토피키님, 저번 영상에선 클렌징 밀크가 자극도 없고 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성분 자체의 순함만 놓고 보면 클렌징 밀크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8개월 아기를 키우는 제 현실 육아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클렌징 밀크는 얼굴에 바르고 부드럽게 롤링한 다음에 물을 약간 묻혀서 하얗게 녹여내는 유화 과정을 꼭 거쳐야 하거든요. 이게 저 혼자 세면대에서 할 땐 괜찮은데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파닥거리는 8개월짜리 아기를 한 손으로 안고 목욕시키면서 유화 과정을 거친다? 이건 진짜 불가능한 미션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8개월 아기가 매일 데일리로 써도 피부 자극은 아예 없으면서 펌핑 한 번에 거품이 쫙 나와서 빠르고 간편하게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제품이 간절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을 전성분 데이터를 뒤지다가 마침내 제 까다로운 기준을 100% 통과한 진짜 대안을 찾아냈어요. 바로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젠틀 포밍 클렌저였어요. 성분표를 딱 보는데 일단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인공향료나 에센셜 오일이 단 한 방울도 없어서 우리 8개월 아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기는데 전혀 찝찝함이 없었어요. 계면활성제 배합도 진짜 기가 막혀요. 단계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메인인데 이거는 유아용 워시에 꼭 들어가는 피부 단백질을 절대 안 건드리는 극강의 마일드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전성분표를 쭉 내려서 보다 보니까 제 깐깐한 기준에 한 가지 의문이 딱 꽂히는 거예요. 성분표 뒤쪽에 보면 세라마이드 MP, 콜레스테롤, 스핑보리피드 같은 피부 장벽 핵심 지질 성분들이 떡하니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바르고 쓱 흡수시키는 비싼 장벽 크림도 아니고 얼굴에 거품을 냈다가 1분도 안 돼서 물로 다 헹궈버리는 워시오프 제품인데 굳이 이 비싼 장벽 성분을 왜 넣었지?
어차피 씻으면서 다 하수구로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현대 피부과학의 엄청난 원리가 숨어 있었어요. 저명한 피부과학 소재인 더마톨로지 테라피에 실린 마일드 클렌징 논문을 보고 나서야 제 의문이 완벽하게 풀렸어요. 이 논문에 따르면요, 진짜 잘 만든 마일드 클렌저에 들어있는 이런 지질 성분들은 그냥 마케팅용으로 보여주기식 배합을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클렌징 할 때 계면활성제가 내 피부 단백질이랑 지질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해요. 게다가 세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씻겨나가는 내 피부의 지질을 세안하는 그 즉시 보충해줘서 피부 손상을 원천 차단하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밝혀냈더라고요. 이 원리를 논문 데이터로 딱 확인하고 나니까 진짜 무릎을 탁 쳤어요. 와, 우리 애기 씻길 때 물이랑 거품에 어쩔 수 없이 씻겨내려갈 미세한 지질 손실까지 이 클렌저 속 세라마이드가 든든하게 방어해주고 그 빈자리를 바로 채워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분 배합이 너무 든든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론이랑 성분이 아무리 완벽해도 실전은 다를 수 있잖아요. 실제 사용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희 8개월 된 아기 이렇게 둘이서 저랑 같이 꼬박 한 달을 매일 이 에스트라 폼 클렌저 하나로 씻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대만족이에요. 제 얼굴 같은 경우엔 한 달 동안 물세안만 했을 때 조금씩 올라와 모공을 막고 있던 피지, 코에 박힌 블랙헤드가 자극이 없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세수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딱 닦았을 때 예전처럼 얼굴 찢어질 듯이 당기고 붉어지는 증상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피부가 진짜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저희 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분 순하고 펌핑하면 바로 쫀쫀한 거품이 나오니까 씻기기도 너무 수월했고요. 목욕 끝난 후에도 아기 피부 특유의 그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느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발진이나 트러블 같은 거 일절 안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얼굴에 바르는 것도 진짜 유난 떨면서 고르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8개월 아기 피부에 닿는 제품은 제 피부보다 수십 배는 더 엄격하게 논문 뒤져가면서 팩트 체크하면서 씁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까다로운 제가 아기랑 같이 한 달 동안 직접 부딪혀보고 검증한 거니까 당분간 저희 집 욕실의 정착템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녀석이에요. 구독자 여러분, 세수하고 났을 때 피부에서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나는 폼 클렌저 쓰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내 피부 구조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진짜 약산성 세안제로 오늘 저녁부터 당장 바꾸세요. 피부과 가서 레이저에 돈 수백만 원 쓰는 거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관리해두면 좋겠죠. 뭔데 이렇게 이 제품을 칭찬해? 광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광고 아니에요. 일단 아직 저같이 작은 채널에서 대기업에서 광고를 줄 리가 없겠죠. 오늘 제가 온몸으로 겪은 한 달 찐 검증 스토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내가 지금 쓰는 클렌저는 장벽을 깎아먹는 건지 지켜주는 건지 도무지 헷갈리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제품명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실한 성분 데이터로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비워냈으니 이제 장벽을 튼튼하게 채울 차례죠. 씻고 나서 뭘 발라야 할지 아직도 고민이시라면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둔 제 스킨케어 루틴 영상도 무조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토피케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